무거운 범죄를 그렇게 정말 말라고 하루에 12시간 야근이 자주 있어요. 나이 25살에 꽃다운데 최근 대한민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전시 새내기 공무원 사망 사고인데요. 지난 9일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회의에서 이 사고에 대해 보고받은 후 직장 내 괴롭힘은 공공과 민간 간의 차이를 둘 수 없는 인권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은 사실상 구체적인 규정과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도 했는데요. 즉, 입법 미비가 있으므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뉴스는 뉴스일 뿐 이와 관련된 그 무엇도 밝혀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고 이우석 주무관입니다. 생전의 통화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사님이 몇 번 나한테 이제 뭐 이렇게 말한 게 있었어. 예를 들어서 나 출근 9시까지인데 8시 전에 와서 과장님은 책상에 물 따라놓고 뭐 커피 따라놓고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거는 안 한다고 해야지.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당연시 해왔나 봐, 여기 기술직들은. 내가 그냥 거기에도 그냥 근데 저는 좀 저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했어. 그 뒤로 이제 나를 완전 싫어하기 시작했지. 막 나도 내가 내 일정에 맞춰서 뭐 할 그런 것들도 자기가 막 이렇게 끼어들어서 시킨 다음에 일부러 막 팀장님 앞에서 그런 거 말해가지고 내가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마냥 그런 분위기 만드는 거지. 12시간을 같이 있는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랑 다 잘 지내서 대화를 거의 이 사람이 다 끌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나는 이 사람이랑 지금 완전 적이잖아. 그래서 나는 이제 대화에 아예 낄 수가 없는 거지. 내가 뭔 말 하면 이 사람은 절대 반응 안 하고 대부분 대화를 이 사람이 막 하고 하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한테 진짜 잘하거든. 그래서 다 좋아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의 12시간을 같이 있는데 진짜 못 있겠어, 같이. 이게 내가 못 있겠다고 이러는 게 그냥 단순히 생각만 진짜 힘들다 이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증상이 계속 나타나잖아. 그래. 가슴이 어, 터질 것 같고 숨이 잘 안 어, 쉬어지고 어, 가만히 못 있겠고 응. 화장실 계속 가고 숨 막히니까 잠깐 나갔다 오는 시간도 많고 그 8월 전까지는 그래도 이런 증상이 없었어. 그래서 어떻게든 버텼지. 말도 안 하고. 고 이우석 주무관이 생전 어머님과 나눈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고 이우석 주무관의 어머님 김영란 씨 그리고 이 아버님 이동수 씨께서 나와 계십니다.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담당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조선희 변호사 나와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 어머님께서 이번 사고에 대해 국민청원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지금 다음 달 12일이 마감인데요. 청원 시작 5일째 6천 명 가까운 분들이 이미 여기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어떤 심정으로 이번에 국민청원을 하게 되신 걸까요? 대전 새내기 공무원이었던 제 아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대전시에서는 징계 절차를 하기는커녕
경찰에 떠넘기기를 하였습니다. 대전시청이 이번 사고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했다고 하면 얼마든지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가 법을 개정을 해서 다시는 우석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를 않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물론 여기에 같은 마음을 보태주시는 전국에 많은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제도 개선 모색을 지시했습니다. 조선희 변호사님, 어떤 부분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한 건가요? 네, 문제는 직장 내 괴롭힘이 근로기준법에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리고 관련 행동강령, 그리고 관련 조례에서는 갑질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을 뿐이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법 미비점 때문에 공무원들이 오히려 일반 근로자에 비해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돼서는 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명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생전에 어머님하고 통화했던 내용을 들어보면 뭐 1시간 일찍 와서 뭐 커피 준비하고 물 따라 놔라, 뭐 과장 챙기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있는데 네. 이게 요즘 시대에 이런 걸 한다니 저는 이해가 좀 안 되긴 하거든요. 그리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부당한 업무 지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게 부당한 업무 지시, 어떤 행위가 부당한 업무 지시인지,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뭐 이런 걸 설명을 드리려면 직장 내 괴롭힘이랑 갑질이 어떻게 개념적으로 다른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일례로 지위의 우위성을 이용해서 다른 근로자들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 거고요. 갑질이라는 것은 권한을 이용해서 다른 공무원에게 그 업무상 그러니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지시를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건에서 보면은 그 선배 공무원이 우석군에게 커피 타라, 뭐 차 준비해라, 아침에 8시 전에 나와서 뭐 과장님, 팀장님 책상 위에 컵 정리하고 뭐 이런 걸 준비하라고 한 부분은 분명히 갑질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문제를 삼고 싶어 하는 거는 그 선배 공무원뿐만 아니라 팀장, 그 같은 팀원들이 우석군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조직적으로 왕따시키고 그 뭐 업무적으로 도움을 요청해도 계속 다 외면하고 대답도 하지 않았던 이런 정신적인 괴롭힘 부분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데 공무원에 대해서 이 부분을 징계하거나 이런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통화 내용 들어보면 12시간 일했다고 들려요. 근데 요즘 어느 조직에서 12시간을 일을 해요. 아무리 신입이지만.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누군가가 일을 시켰을 거고, 근데 그걸 12시간이나 거기에서 일을 하게 만들었다는 게 저는 더 문제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지난 2일이었습니다. 네. 대전시 감사위원회가 조사 결과 참고인들의 진술,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 혹은 갑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당사자들의 진술이 유족들과 상반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의 한계를 느껴서 경찰에게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네, 어머님 어떻게 보세요? 7월에 도시 경관팀으로 부서 이동이 되면서 그러니까 자리 앞에 있는 여자 주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팀장뿐만 아니라 팀원들까지도 이제 투명 인간 취급을 하고 업무적으로도 도와주지도 않고 물어봐도 대답해주지도 않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부당한 업무 지시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과중한 업무가 더해지다 보니까 저희 아들이 한 8월 한 중순 이후부터 이제 몸으로 그게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숨도 잘 안 쉬어지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고 그래도 상황이 나아지는 게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계속 그러고 있고 그래서 휴직을 결심을 하기로 했는데
휴직을 신청일을 이제 하루 앞두고 이제 그런 선택을 했고, 그리고 저하고 주고받은 통화 내용도 있고, 그리고 친구한테 내가 이런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카톡을 주고받은 내용도 있고, 그 팀 내에서 어떤 말들이 오고 갔는지에 대한 것도 있는데, 그런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대전시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진행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거는 가해자들을 보호하는 것으로밖에는 저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저희들에게는.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고 사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했는데 대전시청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팀에서 이런 유사한 사건 혹은 징계를 받아야 하는 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조선희 변호사님, 대전시가 했어야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대전시에서 애초에 유가족에게 밝힌 계획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다. 그래서 10월 한 달간 자기네들이 조사를 한 다음에 11월 초나 뭐 11월 늦어도 11월 말에는 그 자기네들이 감사하면서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걸 외부 전문가들에게 전달을 해서 그분들의 판단을 받겠다. 이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지 갑질에 해당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 주장을 하는 게 이거를 지금 수사 의뢰를 할 게 아니라 애초에 그 대전시에서 계획했던 대로 외부 전문가들에게 지금까지 모아진 자료를 다 전달을 해서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인지 갑질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나 이런 거 할 때 감사 결과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신고인, 뭐 피신고인이 있으면 그들이 제출하는 자료를 모아서 그 징계위원들한테 전달을 하고, 그럼 징계위원들은 그걸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건데, 지금 대전시에서 하는 말은 감사 결과를 자기네가 정하겠다. 그리고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징계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감사 결과를 정하지 못하겠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달라라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답을 자기네가 정할 테니까, 감사위원회에서 정할 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징계를 해달라라는 그런 프로세스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통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의 그 절차와는 너무 상반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해서 요청을 드리는데, 대전시에서는 애초 약속했던 대로,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계속해서 감사 절차 진행하고, 그 자기네들이 감사 결과를 못 내겠으면 최소한 지금까지 모아진 자료를 그 징계위원회를 연 다음에 징계위원들한테 전달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게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게끔 그것까지만 해주면은 저희는 정말 감사하겠다 이 말입니다. 감사위원회 감사하고 싶은데 진짜 안 해주네요, 정말.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대전시청 이후에 이런 유사 사건들 실제로 벌어졌고, 뭐 민간 기업에서는 징계 절차가 있었다는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뉴스를 보면서 어머님이나 아버님도 당연히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뉴스를. 어떠셨어요, 아버님께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신입사원이면은 사회 초년생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럼 업무도 미숙할 거고 모든 게 다 완성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회사에서는, 시청에서는 물으면 가르쳐주고 보듬어주고 해서 함께 가야지 그게 진정한 직장 내 조직 문화인 것이지, 마치 신입사원을 기성 직원 업무 처리하듯 그렇게 요구한다는 것은 도무지 말이 안 됩니다. 실제로 우석군이 그 1월부터 6월까지 발령받았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7월에 신규 발령받은 부서에서 이런 집단 괴롭힘, 뭐 갑질 이런 것들이 발생했었는데, 당시 어머님께서 되게 계속해서 이제 독려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힘을 주려고 무척 노력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 이제 발령받아서 있던 부서에서는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이제 아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업무적으로는 힘이 들기는 하는데 팀원들은 인자하셔서 지낼만 하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놓고 있었었고, 그리고 이제 잘 적응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의 동기들하고 거기 팀 내 팀원들하고도 잘 지냈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7월에 부서 이동이 되면서 이제 업무적으로 그리고 팀 내에서도 이제 집단 따돌림이나 이런 것들이 교묘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간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우석이를 고립을 시키게 된 거였죠. 그 실제로 이런 직장 내 갑질이나 괴롭힘 사례를 보니까 거의 한 30%로 봐도 무방하지 않아요? 네. 그 최근에 사단법인 그 직장갑질 119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그 1년 동안에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그 일반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근로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거의 33%의 1000명 중에 33%니까 뭐 330명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근데 다만 안타까운 거는 그 중에 5%만 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신고를 한 적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리포트를 했습니다. 그 실태조사 결과를 봐도 결국에는 당해도 입을 닫는 거고, 실제 우리 이우석 주무관도 공무원 사회에 잘 뿌리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말을 못했고 부당하다고 얘기도 못하고 그게 끝내 이제 가슴 아리를 하다가 이런 선택을 한 거라고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되게 영상에서도 보여지지만 되게 결이 곱고 아주 밝고 명랑한 느낌이더라고요. 우석 군이 보통 어떤 아드님이었어요? 첫째였죠. 그리고 또 네, 엄청 특별한 아드님이었을 것 같아요. 우석이는 어렸을 때 이렇게 웃으면 눈 모양이 이제 이렇게 초승달로 보이면서 무척 귀여웠었어요. 그리고 학교 생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학교 생활 친구들하고도 무리 없이 잘 지냈고, 군대에 가서서도 제 책임을 다했던 아이였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그러니까 본인 일은 스스로 많이 알아서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적으로 많이 기댔던 든든한 아들이었어요. 이우석 주무관이 대학교 이제 졸업하면서 1년 정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었죠. 그리고 바로 합격이 됐을 때도 엄청 자랑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부터 이제 공무원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준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카톡도 다 끊고 집 독서실 집 이렇게 오가면서 1년 동안 준비해서 이제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 아들이지만 너무 대견하고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본인도 대전시청에 발령받은 거에 대해서 무척이나 좋아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아버님께서 또 공기업에서 30년 이상 근무하신 걸로 나와 있던데 아직도 그러신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아버님을 롤모델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실제 근데 공기업에 계시면서 이런 경우 보신 적 있으세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신입사원은 당연히 업무가 미숙하고 그럴 텐데 그걸 못한다고 구박하고 따돌림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 시청은 그 조직 문화가 바뀌질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고 사회가 바뀌었는데 아직도 그런 문화가 존재한다는 게, 조직 내 문화가 존재한다는 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기자회견을 하셨던 게 지난달 26일입니다.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이제 보면 대전시청이 내부 직원을 감싼 게 이번이 또 처음이 아니었고 앞서도 언급했지만
결국은 이런 부당한 상황을 스스로 개선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정신과 진료 기록을 보여주기도 너무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끝끝내 이제 이런 선택을 하게 됐는데 기피 부서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해당 부서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이 주무관 같은 경우는 신입 직원이고 근데 인사과에서 이 신입 직원을 그 기피 부서에 발령을 낸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나요? 제가 듣기로는 이미 그 문제의 팀장님 밑에서 이미 3명의 그 부하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인사이동을 신청을 해서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한 적이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팀장님이 어려운 사람이라는 게 이미 소문이 다 나 있는 자리였고 그리고 이 팀이 다 기술직이었거든요. 다 기술직이었고 유일하게 우석군 혼자서 행정직이었는데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신입 그 6개월도 안 된 그 신입 직원을 보냈다는 거는 인사 실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그리고 공무원 사회에서는 이런 자리에 신입 직원을 보내서 아무런 케어를 해주지 않은 것 자체가 인사 담당자가 그 징계를 받아야 하는 사유다라고까지 평가를 받더라고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고충 처리라고 해서 이것도 신고를 해서 그 자기가 자기를 다른 부서로 보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되는 건데 고충 처리 이 신고를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그러니까 공무원들 사회에서는 눈치가 보이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소문이 안 나게끔 이거 신고자를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러니까 인사 발령 시즌이 아닌데 갑자기 누군가 발령이 나서 오면은 일단은 의심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우석군이 고충 처리 신고도 하지도 못하고 이것도 하지도 못하고 이러저런 고민하다가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저도 어린 아이지만 자녀가 있는데 그 자기 자녀가 이런 상황에 놓였으면 정말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의외였던 게 이제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정말 그냥 말씀만 어느 정도 하시지 뭔가 행동으로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의외였거든요. 우석군이 그런 정말 착하게 너무 성정이 자라나서 사실 그 공무원 사회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도 좀 가늠해보기 어렵지만 그래도 느껴지고 사실 그런 직원들, 공무원들이 전국에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기하지 못하고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실제 신고를 하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에 대한 신고율도 5% 정도인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차마 그 조직에서 내가 어떻게 비춰질지 몰라서 혹은 내 직장 상사가 혹은 내 바로 위에 있는 이 분이 나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혹은 인사에 불이익을 받을까 봐 내가 이 조직에서 뿌리 내리지 못할까 봐 말 못하고 견디기만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님 아버님 항상 오셔서 이제 얘기해 주시는데 너무 그 힘드신 게 많이 느껴져요. 그래도 그 힘듦을 벗어나서 얘기하시는 용기를 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희는 우리 아들과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어딘가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따돌림으로 인해서 제2의 우석이 같은 아이들과 직장인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발 그런 분들이 용기를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 너무 여려서 스스로 생을 달리하는 선택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시면 안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벌이 아주 미미하고 작은 거라도 그 벌을 왜 받아야 되는지를 그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한 그 사람의 마음과 그리고 그 가족들이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대전시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우석이 부모지만 대전시청
직원의 부모는 대전시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을 한 자식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잡는 게 부모의 할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은 자식이 말이 없다고 자식이 아닙니까? 죽음으로써 엄연한 진실을 마련을 했는데도 왜 다른 집에 떠넘기기를 하십니까? 저는 장례식장에 오셔서 제 손을 잡고 억울함이 없게 처리하겠다고 눈물 흘리시면서 약속하셨던 대전시장님의 그 눈물의 진실임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바랍니다. 아버님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공무원 직장 내 갑질의 금지법이 없다는 게 더더욱 놀랍고요. 이 법이 빨리 마련되어서 공무원들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고요.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선희 변호사님, 지금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이 사건을 계속해서 이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실까요? 네, 일단 저희가 국민청원을 했으니까 국민청원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홍보 작업에 좀 열중을 할 거고, 그리고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대전시에서 애초에 약속했던 감사 진행과 그 징계 절차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도 진행될 때마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고라고 표현했습니다. 고 이우석 주무관 사고는 처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건이 마지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